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일반 물리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선수 과목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물리적으로는 일반 물리학인 대학교 들어와서 공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오기 전에 고등학교 때 배운 물리 원투에 이어서 일반 물리학이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예, 이어서 되는 건 아닌데요. 고등학교 때 물리 원투를 공부를 해야 일반 물리를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물리 원투를 하지 않았다, 안 배운 학생들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고등학교 물리 원투를 꼭 해야 되느냐?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고등학교 과정을 건너뛰고 바로 일반 물리로 시작을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다 사람마다 상대적이고 경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물리 원투 고등학교 과정을 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일반 물리가 어려워서.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걸 안 해도 일반 물리는 뭐 어렵지만은 그냥 할 수 있겠다, 해보겠다, 그런 사람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예, 적어놓긴 했는데 마땅히 대학교 과정을 배우기 위해서 고등학교 배우고 대학을 가야 되니까 예, 그런 의미로 적은 거고, 사실은 고등학교 물리 원투는 하는 것이 좋은데 안 했어도 꼭 필수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예. 안 해서 문제가 된다면 하면 돼요.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적인 것이 더 중요한데요. 당연히 이 물리학이라는 것은 물리 현상을 이제 기술하기 위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서술하기 위해서 말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 자동차가 지금 얼마의 속도에서 얼마 동안에 얼마의 가속을 해가지고 나중에 속도가 얼마가 됐네. 그런 것들을 이제 말로 풀어서 하기보다 하나의 수학 공식으로 표현을 하기를 게 더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그 물리학에서는 수학을 도구로 사용을 해요. 수학을 도구로 사용해서 물리 현상을 표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한 수학을 아느냐, 내가 수학을 얼마만큼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 표현할 수 있는 그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언어의 단어처럼 생각해도 돼요. 단어를 많이 알수록 그 말을 굉장히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한 말을 자세하고 쉽게 다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수학을 많이 알수록 이 수학을 이용해서 물리 현상들을 표현할 수 있고 또 필요하면은 답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 얘기를 빼먹을 수가 없는데, 그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뭐냐? 그러니까 요 수학은 반드시예요, 반드시. 중고등학교 수학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아무것도 시작을 못 해요. 심지어 고등학교 물리 원투도 고등학교 과정도 공부하기가 어렵죠. 예. 그래서 그 중고등학교에 이제 기본적인 그 2차 방정식이다, 연립 방정식이다 하는 것들, 기본적인 수학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 일반 물리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함수가 삼각함수, 그 다음에 지수로그 함수, 이런 것들도 필수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건 다 고등학교 과정, 수학 과정에서 배우는 거죠. 예, 그래서 기본 삼각함수 기본 성질들, 그래프 그릴 수 있는 거, 예, 그래프도 있고 삼각비 같은 거, 그 다음에 특수각에 대한 거, 일반각에 관한 것,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내용이 깊이 들어간다 그러면 덧셈 정리 있죠. 사인, 코사인 더하기 같은 거, 그 다음에 배각, 이배각, 삼배각 공식, 그리고 사인하고 코사인을 더해서 하나의 사인 함수로 표시하는 합성, 그런 것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삼각함수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정도는 좀 잘 써먹을 수 있다 하는 정도로 공부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수로그 함수나 특히 이제 자연대수 있죠. 2로 표시되는 거, 익스포넨셜. 그 다음에 로그, 상용 로그 말고 자연 로그가 있죠. 로그, ln. 이렇게 표시되는 그 지수 로그 함수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이제 중고등학교 때 다 공부하고 나오는 건데, 예. 중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 제대로 안 했어. 그러면 이거 해야지 물리 공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부족하거나 공부를 안 했다, 다 까먹었다, 그런 경우는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다행히 이제 탑그레이드에는 그 연계된 수학 강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초 수학이나 기본 수학에 이런 내용들을 공부할 수 있는 이 강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학을 수강하게 되면 이제 무료로 연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물리를 잘 하기 위해서 이런 수학은 필수로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벡터가 있는데, 그 물리는 벡터 모르면
기술이 안 돼요. 다 벡터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벡터도 아주 중요한데 벡터의 경우에는 그 일반 물리, 그러니까 벡터도 수학에서 따로 공부를 하자. 그러면 거기서 다루는 벡터는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벡터의 경우에는 일반 물리 안에서 일반 물리, 그러니까 기초 물리학이나 아니면 일반 물리학, 그 일반 물리 강의 안에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수업 시간에 다뤄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벡터의 기본적인 성질, 뭐 성분이다, 분해하자, 합차, 계학적인 것, 성분으로 더하기 빼기 하는 것, 요 부분까지는 기초 물리학에서도 다 다루는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위 벡터나 또는 스칼러 곱 벡터 곱하기 같은 거.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벡터에서 조금 이제 그 한 단계 어려운 난이도로 우리가 취급을 하는데 이러한 것을 다 포함한,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하고 어려운 곱하기 사칙연산이라고 보면 돼요. 나누기는 정의가 안 돼 있지만. 그래서 벡터의 기본적인 것하고 전체적인 것은 일반 물리에서는 이런 내용을 다 다뤄서 공부를 하고요. 기초 물리학에서는 기본적인 윗줄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은 기초 물리학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벡터에 관해서는 물리 공부를 하면서 벡터를 같이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모른다? 상관없어요. 하면서 같이 하면 돼요. 오히려 물리를 하면서 벡터를 좀 더 잘 이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어떤 물리를 하더라도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어떤 물리를 하더라도 이 이상은 꼭 알아야 되는 수학인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 가지고는 이걸로 다루는 물리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보다 좀 더 사실적인 대상들을 다뤄야 된다. 그럼 좀 더 어려운 물리를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 변하지 않고 일정한 성질을 갖는 물리량들은 이 수학으로 다 해결이 돼요. 근데 변하는 거, 조금씩 변하는 거, 그런 변하는 물리량에 대한 성질은 미분하고 적분을 이용해서 기술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주변에 변하지 않는 건 하나도 없죠. 다 변하기 때문에 그 변하는 성질까지를 다 포함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미분 적분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분 적분도 탑그레이드의 기본 수학이나 그 미적분, 그러니까 기본 수학은 고등학교 과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대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미적분학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병행해서 그래서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먼저 듣고 물리학을 하거나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수학들이 중요하다 하는 거고 이러한 제목들을 딱 봤을 때 나 이거 잘 안 배웠는데 그러면 얼른 공부하세요. 지금 바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물리하는데 걸림돌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는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일반 물리학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전공 과목에서 다루는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만 한 발자국만 더 깊이 들어가면 전공 과목이랑 만나요. 그러한 그 일반 물리학의 심화 과정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려면 수학도 조금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때 필요한 수학이 미분 방정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복소수에 관한 개념을 알면 굉장히 또 수학적으로 이 공식이 간단해져요. 그래서 교류 같은 경우 복소수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행렬을 알면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해하기가 쉬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조금 더 어려운 수학 내용들은 당장 일반 물리를 위해서 피하려는 건 아니지만 어쨌건 전공까지 연계해서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동기가 있다. 그러면 충분히 일반 물리학 공부하면서 접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그 더 깊이 공부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로 이러한 수학들에 대한 것은 그 수리, 그 물리 전공 쪽에서는 수리 물리학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과 계열에서는 공업 수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포함해서 모아서 강의를 해주는 강의들이 있습니다. 또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걸 수학과에서 직접 듣는다. 미방 수학과에서 따로 들을 수 있어요. 복소수도 따로 있어요. 다 각각의 하나의 그 과목으로 그 수학과에서 개설이 되는데 수학과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조금 주의해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다루는 그 깊이하고 물리에서 써먹기 위해서 다루는 깊이가 좀 다르거든요. 논점도 약간 다르고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그 수학 전공을 하겠다 하면은 수학과에서 들어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겠다 그러면
그 좀 효율성을 따져야 돼요. 그래서 효율성을 따져서 수리물리나 공업수학을 공부를 해보고요. 이걸로 부족하다 그러면 수학과 과목을 다시 들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 물리랑 아주 밀접하고 이 부분부터는 사실은 이제 심화 과정이니까 모두가 이걸 다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주 궁금해 죽겠어. 나는 이걸 꼭 알아야겠어 하는 사람들은 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시간이 필요해요. 모든 공부에는 기본적인 시간이 필요하듯이 시간도 필요하고 규칙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해요. 계획표 세워서 해야 돼요. 꾸준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몰아서 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나는 이 물리를 그냥 심심해서 한다? 해보니까 재밌다? 그런 사람은 없죠. 그죠?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일반 물리학을 해야 학점을 따야 되는 거고 졸업을 해야 되는 거고 일반 물리를 해야 어떤 시험을 패스할 수 있는 거고 자격을 얻는 거고 그런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동기를 스스로에게 자꾸 이제 이 동기가 가라앉지 않고 계속 들떠 있게 그래서 스스로를 다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필수죠, 필수. 그런 것들이 있어야 그다음에 이런 부족한 것들을 메꿔서 일반 물리학을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